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갑자기 대승적이란 말이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명철이를 받아들여가지고 평화의 축전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반발을 하니까 왜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대한민국 국군을 죽인 자를 환영하느냐고 하니까 청와대나 이 통일부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인다. 대승적이란 말이 나타났습니다. 대승불교는 있는데 대승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살인범, 학살범을 환영한다. 대승적으로 환영한다. 여러분, 대승적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그건 뭐냐면은 사소한 것을 뛰어넘어서 대국적으로 본다.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나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 따위는 사소한 거다. 46명이 죽은 거, 그거 사소한 거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이게 더 확대되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거 사소한 거다. 평화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그거 사소한 거다. 평화를 위해서는 그거 포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이거 사소한 거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발전합니다. 사소한 것, 46명을 죽인 전쟁 범죄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못할 짓은 없습니다. 그런 애국심 없고 분별력 없고 도덕성이 없는 집단이 못할 짓은 없습니다. 못할 짓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모든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승적이란 말로 자기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모든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내요. 오늘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 대변인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가 흥미진진합니다. 가관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 소재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변인 답변이,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2010년 5월 21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의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을 때에도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기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합참정보본부장이 정찰총국 가능성을 높게 제기했다. 그게 다 보도가 됐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지금 정부는 정찰총국이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건가? 답변이 이렇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특히 김명철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핵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는 이번에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이게 전부 말이 안 됩니다. 첫째, 어떻게 대남 테러를, 전쟁 행위를 한 자가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가 감옥에 가고 우리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처벌하라고. 김명철을 감옥에 보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 있는 거지.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협의합니까? 헌법에 핵 포기 안 한다고 적어놨는데 김정은만 그걸 고칠 수 있는데
김영철이 어떻게 비핵화를 논의합니까?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있다. 아니, 수배 중인 살인범하고 형사가 만나가지고 그 마을의 평화정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정찰 종국의 해설 가능성이, 그럼 이 정찰 종국 해설 가능성은 통일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합리적 추리를 하면은 정찰 총국 배가 잠수정이 공격을 했으면 그 정찰 총국장이 지시한 거지 누가 지시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 공무원이 했다. 이거 헌법 위반이고 나중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대변인은. 자, 그 다음에 기자들이 성실하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에 보면 연평도 천안함 이런 사례를 거론하면서 대남 도발 행위 관련 인물로 3명을 적시해 놨다.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김명철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에 김명철이를 범인으로 찍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니, 박근혜의 과거는 왜 묻습니까? 이명박의 과거는 왜 묻습니까? 대승식 차원에서 다 듣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의 과거는 왜 묻습니까? 이승만의 과거는 왜 묻습니까? 그것도 나쁜 과거만. 뭐 별로 나쁜 것도 없지만 그걸 나쁜 것으로 조작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기 부정이 없습니까?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에 김영철을 연평도 책임자로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거 뭐 따지지 말자 이럽니다.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이건 협회도 아닙니다. 마피아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제7조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권 편에 서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군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묻습니다. 기자가. 쉽지 않는 결정을 정부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북한이 많은 사람 중에 김영철을 예로 보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 대변인 설명이 이렇습니다.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한 게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나간다는 방침이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북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북미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반국가 단체 북한을 우리 동맹국인 미국보다 앞세울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그런데 국가도 아닌 단체를 동맹국보다 앞세워가지고 북미라고 형님 대우를 합니다. 북한을 형님, 미국을 동생 대우하는 이 표현 한마디에 이 통일부가 지향하는 게 과연 자유통일이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또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이왕 김명철이가 내려오게 됐는데 천안함 폭침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있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북한은 부인하면서 거절해 왔다. 사과 요구는 계속 유효한지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오이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나? 이렇게 물으니까 통일부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모든 것을 평화로 갖다 댑니다. 그런데 평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천안함 폭침 지령자를 처벌해야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는 하지 않고 평화.
이 평화는 뭐냐? 공동묘지의 평화죠. 독재자가 평화라고 하면 그게 평화다. 이런 겁니다. 이 공무원 처벌감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은 천안함뿐만 아니고 현평도 목함질에 소니 해킹 등 도발 살인자로 돼 있다. 이것도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도발이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를 우대하고 사과도 받지 않겠다. 그 문제 서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이러면은 왜 도발을 멈추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북한이 도발을 멈출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도발을 격려하는 거죠. 북한의 도발을 격려하는 행동을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대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언어도단이라고 하죠. 언어도단.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연평도나 소니 해킹 사건이나 이런 것의 배후로 현재 김영철을 정확히 볼 수 없고 배후로 김영철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고 논란은 있지만 한 번 더 평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가겠다. 이런 취지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북한의 도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도발이 또다시 대발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나가는 노력, 이거 다 똑같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북한에서 언제 김영철의 방남을 통보했고 우리의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어제 오전에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고위급 대표단 방남 통지를 해왔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수용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자, 이렇게 대승적인 게 이겁니다. 이 정권이 말한 대승적인 것은 첫째, 국군에 대한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 그거 사소한 거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책임자 처벌 중요하지 않다. 사과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하고 평화를 논의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했다는 다른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듣고 넘어가야 한다. 통일부가 김영철이를 천안함 폭침 주모자로 과거에 특정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평화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 테러 행위 다 듣고 넘어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현미경을 들이대 가지고 무리하게 공산주의자하고 종북주의자와 싸운 것까지도 범죄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이것과 대비하면은 이거죠. 대한민국 수호 세력에 대해서는 소승적으로 가혹하게 하고 반대한민국 세력, 반인류 범죄 집단, 민족 반역의 세력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그게 용서가 아니고 굴종하는 거죠. 굴종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사소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